네, 안녕하세요. 홍석주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베이 배로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베이 배로의 규정이 좀 강화됐고, 또 실제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그리고 그래서 그에 관련돼서, 특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것에 관련돼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베이의 배로는 뭔지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차근히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지식재산권, 저작권이라고 과거엔 불렀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게 용어가 다 통일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가 가장 정확한 거고요. 이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 안에는 뭐 디자인, 브랜드, 그 다음에 이미지, 네, 이런 것들 모두를 다 포함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어떤 것이든 간에 지식재산이 되는, 그 위에 누군가의 지식재산이 되는 것들은 다 지식재산권에 포함되죠. 이런 지식재산권이 있는 누군가에게 권한이, 그 권리가 있는 이미지를 무단 사용해도 괜찮으냐? 네. 기본적으로 이베이는 배로를 운영하는데 이 배로가 Verified Rights Owner, 네, 그냥 지식재산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네.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베이는 지식재산권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식재산권자가 침해 사실을 신고하면 즉시 제재합니다. 그 지식재산권자가 자기가 그 권한을 있다는 걸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침해 사실을 통보하는 순간 이베이는 바로 제재를 시작합니다. 네, 심지어는 이 배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브랜드의 어, 상표권자, 이 지식재산권자도 언제든지 이베이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면 즉각적으로 제재를 가합니다. 즉, 꼭 배로 프로그램에 등록해야지만이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이베이는요. 그건 이베이만이 아니라 아마존이나 다른 마켓플레이스도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자기네한테 브랜드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지식재산권자가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느냐? 아니죠. 이미 해당 상표권이나 디자인인 실용신안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뭐 특허 이런 것들은 그들이 현지 국가에다가 이미 출원을 한 거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브랜드를 등록했다 또는 뭐 배로에 등록했다 아니다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걸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로에 없으면 해도 되는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배로의 참여자들을 늘고 있어서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럼 이 배로 참여 브랜드는 어디서 확인하느냐? 제가 링크로 알려드린 이 링크에 가보시면 배로 리스트가 나옵니다. 네. 실제로 배로 리스트를 확인해 보여드리죠. 네. 링크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이베이의 배로 프로그램에 관련된 설명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 배로가 뭔지, 네, 이 배로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이베이는 이렇게 지식재산권자를 보호합니다. 침해하지 마십시오라는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로에 이미 참여한 브랜드들을 여기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참여되어 있는 브랜드면 그 브랜드사가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도 사용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브랜드사가 고유하게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이미지나 어떤 내용 그런 것들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동영상도 당연히 쓰면 안 되고 당연히 안 되죠.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 배로의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정확한 배로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이베이의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배로 프로그램에 지식재산권자의 참여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참여들을 해요. 두 번째로 이 배로 프로그램에 미참여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자가 자기들이 지식재산권이 침해됐다, 권리가 침해됐다라고 신고하는 사례도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들이나 이런 것들이 배로에 참여를 안 하고도 네, 자신들이 브랜드 오너이고 판매권을 준 적이 없으니까 상품을 삭제시켜달라,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과거에는 배로를 위반하면 보통 어떻게 했냐면 해당 상품만
삭제했습니다. 셀러에게 한두 번의 유예를 줬어요. 그래서 실수로 등록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이제 배로에 참여되어 있는 브랜드 상품을 가지고 또는 그들이 애써서 만들어 놓은 뭐 상품 이미지나 또는 홍보용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면 당연히 제재가 높지만 배로 리스트에 없는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제재가 가벼웠어요. 좀. 또 배로에 있는 업체들의 것도 제재가 좀 가볍기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의 추세는 어떠냐면 제재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렇게 상품을 삭제하는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계정을 정지시키는 쪽으로 많이 합니다. 이런 이유가 뭐가 때문이냐면 이 지식재산권자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미국에다가 변호사를 써서 우리 브랜드가 침해되고 있다. 또 우리 브랜드 내가 상품의 이미지, 홍보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침해해서 해당 이미지들을 무단으로 사용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셀러들이 있다. 미국 내에. 네. 그런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을 특정 업체로 제기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으로 제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소송을 제기한 후에 계속해서 업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업체 리스트를. 소송 상대방을. 피소당한 그걸 계속 원고하고 피고라면 이제 피고를 계속 추가할 수 있어요. 이게 미국 소송의 특징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소를 제기한 다음에 그렇게 소를 제기해서 자신들이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다는 걸 확보 또 이미 상표나 뭐 실용신안이든 특허든 뭐 권한을 다 갖고 있죠. 그럼 그걸 가지고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이제 이베이에다가 신고를 해버립니다. 우리 이미지를 무단 사용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 하냐면 계정을 일시 정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예 요청을 할 때 그냥 침해당했습니다 이렇게 접수를 하는 게 아니라 계정을 정지당했다 정지해달라 지식재산권이 침해됐으니까 정지해달라 그러면 이베이는 요청을 계정 정지로 요청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해당 상품을 엔딩 시켜버리고 삭제시켜버리고 그걸 판매하고 있는 셀러도 계정을 정지시킵니다. 일단 왜냐하면 지식재산권자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식재산권자는 그 셀러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소송 제기하고 있으니까 합의하자. 합의 안 하면 당신은 영구적으로 강제로 소에서 승소하면 우리가 승소하면 이제 강제로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고 그러기 전에 합의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진짜 셀러는 이렇게 당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무조건 합의해야 돼요. 심한 경우는 이 지식재산권자가 요구하는 대로 다 따라줘야 됩니다. 얼마 달라 하면 물론 무리하게 막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만 근데 좀 부담되는 금액으로 요구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면 변호사비도 많이 들고 미국은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변호사비들도 들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절차들도 하면서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가볍게 넓게 합의금을 뭐 $100, $200 뭐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몇천 달러 이렇게 합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이렇게 합의금을 요구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계정이 지금 정지됐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판매를 못하잖아요. 이후에 상품을 등록할 수도 없고 계정 정지를 풀어야 되는데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합의금 내고 주고 합의 봐가지고 그 원고인 지식재산권자가 이베이에다가 원만히 합의됐기 때문에 계정 정지를 풀어달라 라고 해줘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합의서를 작성해서 그 합의서를 이베이에 내가 제출해서 계정 정지를 내가 원만하게 다 합의를 보고 해결을 봤으니 풀어달라 라고 해야지 계정 정지가 풀립니다. 그럼 계정 정지가 그럼 뭐 새로 계정 만들지 이베이에서 같은 계정을 또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오니아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계정 새로 만들면 페이오니아도 새로 해야 되고 이 복잡해집니다. 거기다가 그게 같은 동일인으로 확인이 되거나 하면
답이 안 나오죠. 그럼 뭐 그때마다 사업자 새로 바꿀 수도 없고. 네. 아주 골 때려집니다. 이베이도 원 유저, 원 아이디 정책이기 때문에 네,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미 내가 이베이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면 이베이로부터 정산을 받아야 하는데 네, 페이오니아로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정산을 받기 전 상태 부분에 네, 정산이 아직 덜 된 금액이 있으면 얘도 당연히 계정 정지이기 때문에 페이오니아로 정산을 못 받습니다. 돈도 묶이고 네, 물건 팔 수도 없고 내 계정도 정지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점점.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에요. 셀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네. 일단 상품 이미지는 무단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네. 무단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없죠, 거의. 그러니까 직접 이미지를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듭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조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네, 배경을 다 없애서 그걸 가지고 내가 새로운 틀에 편집한 이미지로 얹어나가는 방법. 네, 그 다음에 제조사에서 배포한 게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다가 뭐 특징 이런 것까지 있는 이미지가 배포가 되어 있는 게 있으면 내가 그런 부분들은 이미지만 따로 해서 배경을 날려버리고 이미지를 넣고 그 다음에 특징 같은 건 내가 포토샵에서 또는 이런 걸 가지고 기록 직접 써가지고 네, 용어도 좀 다르게 하거나 해가지고 네, 구성하는 거. 그래서 직접 이미지를 만들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허용될 만한 제조사가 있느냐? 사실은 없어요. 원래는. 네,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제조사하고 직접 컨택해서 내가 너희 이미지 사용하도록 허락을 미리 받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허락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하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미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나 주의하셔야 될 거. 제조사에서 광고 홍보 이미지 중에 연예인이나 아니면 유명인들이 나와서 광고한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죠, 제조사는. 근데 그들은 광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연예인 또는 유명인이 제품을 들고 있거나 제품을 사용하거나 하는 이미지를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권한이 나한테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유명한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의 유명한 인들의 사진을 사용하면 이 지식재산권 중에 초상권까지 이제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중으로 소송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 두 가지 문제로 두 가지가 다 걸려가지고 계정이 정지돼서 둘 다를 해결해보지 못하면 계정을 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명 연예인,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아니면 뭐 그를 포함한 유명인들의 사진은 기본적으로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사용하려면 가까운 연예인이 있어가지고 뭐 하면 모르는데 쓰지 마십시오. 또 하나 연예인을 그러면 얼굴을 좀 가려가지고 못 알아보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내가 완전히 못 알아보게 할 정도면 다른 사람도 못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또 의미 없죠. 근데 아는 사람은 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것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면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얼굴만 대충 가렸으니까. 흐릿하니까 실제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느냐? 누가 봐도 그 사람, 그 유명인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유추가 가능한 상황이 되면 마찬가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제조사 또는 내가 상품을 공급하는 유통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그 이미지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득한 다음에 하는 거. 그게 아니면 내가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서 등록하는 겁니다. 이거밖에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추세에는 점점 더 강화될 거기 때문에 옛날처럼 대충 아무 이미지나 갖다가 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SNS에 올라있는 사진 가지고 대충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셔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 SNS에 운영자가 유명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그런 자기 이미지만 가지고 소송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SNS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면 엉뚱한 데서 불똥 튀어가지고 불똥 맞아가지고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 좀 꼭 주의하셔서 이미지 무단 사용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